안녕하세요, 이종현입니다. 여러분, 오늘 팔뚝살 때문에 고민인 분들 너무 많지 않으세요? 어깨도 넓어 보이고 덩치도 커 보이고, 그래서 팔뚝살의 유일한 해결책이 지방흡입이라는 말을 듣고 한번 해볼까 하는데 이게 흉터가 남는다 그래서 너무 걱정되지 않으세요? 이 영상을 꼭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주 좋은 해결책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누군지 모르는 시청자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요. 저는 지방흡입 수술만 연구하는 의사고요. 현재 기준으로 약 5천 건이 넘는 많은 수술을 해왔습니다. 아마 지방흡입 수술 관련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에게 깊이 있고 좋은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았을 때 팔 지방흡입 흉터는 보통 세 곳입니다. 겨드랑이 앞, 겨드랑이 뒤, 그리고 팔꿈치입니다. 이곳에 팔 지방흡입 흉터를 만드는 이유는 아무래도 흉터가 남더라도 비교적 다른 곳에 비해서는 잘 숨겨지고 눈에 덜 띄는 위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외국의 경우는 우리나라랑 좀 달라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수술 실력이 그래도 조금 더 좋은 편이기 때문에 이곳에 절개를 만드는 것이지, 자국에서 수술을 받고 저에게 상담을 다시 오신 외국인 고객님들을 살펴보니까 정말 위치를 안 가리고 아무데나 절개를 만들기도 하더라고요. 팔 지방 흉터가 팔의 중앙이나 위쪽 이런데 서너 개가 뚫려 있어서 제가 놀란 적이 많았습니다. 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 세 곳의 흉터 중에 팔꿈치 흉터에 대해서는 근데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팔꿈치 흉터는 저에게 나쁜 건가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팔꿈치 흉터도 절대로 나쁜 거는 아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팔꿈치 절개를 이용해야지만 의사가 수술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하기 때문입니다. 팔꿈치 절개 이곳을 내지 않고 팔의 전체와 겨드랑이 뒤, 그리고 겨드랑이 밑, 그리고 부유방과 같은 이 팔 주변부를 완전히 흡입하는 것은 사실 매우 어렵고 상당한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지방흡입 병원은 팔 지방흡입 할 때 이 팔꿈치 절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재수술을 오시는 분들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 사실 95% 이상의 경우에서 이 팔꿈치 흉터를 제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고수 의사가 아닌 초심자, 중급자 의사들은 이 팔꿈치 절개가 사실 필수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곳 절개 없이 결코 수술이 불가능할 정도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시청자님들 혹시 계륵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 계륵이라는 말은 저도 잘 쓰는 단어는 아닌데요. 이게 닭의 갈비뼈라는 뜻이래요. 크게 뭐 이득될 것도 없지만 그래도 이 버리기는 아깝다, 이런 것을 지칭하는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팔꿈치 흉터가 아마 계륵이 아닐까 합니다. 이 팔꿈치 흉터를 사용하면 팔뚝 지방흡입 할 때 분명히 도움이 되는 측면은 있지만 살성이라고 부르죠. 상처가 얼마나 잘 이쁘게 아무는가를 말하는데요. 이게 사람마다 꽤나 차이가 있습니다. 살성이 좋아서 흉터가 잘 아무는 분들은 흉터가 남더라도 비교적 적게 남기 때문에 팔꿈치 흉터가 있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살성이 좋지 않은 분들이 문제예요. 이런 분들은 남들과 다 같이 똑같이 수술을 해도 남들보다 더 흉터가 크게 남는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에게는 팔꿈치 절개 흉터가 꽤나 진하게 남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부 지방흡입이라든지 허벅지 지방흡입을 하는 경우에는 절개가 보통 이 골반 아래쪽이나 엉덩이 밑선 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설사 흉터가 좀 남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속옷을 입으면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팔 지방흡입할 때 이용하는 겨드랑이 흉터도 마찬가지예요. 겨드랑이 피부는 여기는 상처가 생기더라도 비교적 잘 아무는 부위이기도 하고, 살성이 좋지 않아서 흉터가 좀 남는다고 하더라도 이 위치가 겨드랑이가 접히는 부위이기 때문에 비교적 눈에 덜 띄게 됩니다. 하지만 팔꿈치 흉터는 달라요. 이게 속옷을 입는 부위가 아니기 때문에 반팔티라든지 나시를 입게 되면 이 팔꿈치가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팔꿈치 흉터가 만약에 크게 남는다면 노출이 입는 옷을 입을 때마다 여기가 계속 신경이 쓰이게 되는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죠. 시청자분께서는 그러면 저에게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당신은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수술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죠. 당연히 제가 어떻게 수술하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저도 초심자 때는 팔꿈치 절개를 이용했습니다. 사실 무조건 팔꿈치 절개를 이용해야 되는 줄 알고 있었어요. 저뿐만 아니라 동료 원장님들도 모두 다 팔꿈치 절개를 이용했고, 사실 그 당시에는 팔꿈치 절개를 만들지 않고 수술하는 것은 사실 상상도 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팔꿈치에 수술을 만들지 않으면 나 수술 안 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사가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도 제가 지방흡입에 대한 연구를 깊이 있게 계속 하다 보니까 다 방법이 있더라고요. 이게 언제부턴가 팔꿈치 절개가 없이 겨드랑이로만 수술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하고 수술 결과도 매우 만족스럽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수술해드린 분들의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당연히 이분들은 팔꿈치 절개 없이 겨드랑이 절개로만 수술한 분들입니다. 어떠세요? 예쁘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팔이 얇아지는 것이 중요하지 흉터는 별로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팔꿈치에 절개를 하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는 것도 좋은 선택이다. 두 번째, 나는 사회성이 좋지가 않아서 상처가 나더라도 예쁘게 잘 아무는 편이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팔꿈치 절개를 이용하는 병원에서 수술을 하셔도 좋습니다. 세 번째, 나는 반팔이나 나시와 같이 팔꿈치가 노출되는 옷을 자주 입는다. 이런 분들의 경우라면 팔꿈치 절개가 없는 병원 위주로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네 번째, 나는 살성이 그닥 좋지가 않아서 흉터가 커지지 않을까 너무 걱정이 된다. 이런 분들 역시 팔꿈치 절개를 만들지 않는 곳을 선택하는 편이 어떨까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